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코이카가 25주년을 맞는 이런 소중한 날 저희가 이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또 지구촌 체육공간 개막식까지 있는 아주 코이카로서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저희가 제30회 개발협력 포럼에서 지난 2015년 9월에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발표하신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Better Life for Girls 이니셔티브에 대한 첫 번 이런 개발 협력에 관한 국제회의인가요? 회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프로그램에는 발표 시간들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각 발표자분마다 20분씩 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의 포괄적 연구와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이화여자대학교의 팀에서 한 거라서 저 외에 19분의 교수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발도상국 당시 한국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보건협력을 했고 거기서 특히 여성과 영아 건강을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보았고 한국의 글로벌 보건협력 사업 분석, 세계 글로벌 보건협력의 사각지대라는 여러 단계 연구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코이카 에티오피아 사업인 Youth Friendly Service for Sexual Reproductive Health 예라시 사업을 제가 사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연구는 ODA 수원국에서 공역으로 정말 발전한 한국이 과연 세계 보건 개발 협력 분야에서 어떤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2013년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개발협력 전문가, 공중보건 전문가, 또 의학 전문가 등 굉장히 다학제적인 팀이 이화여대에서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연구한 결과 소녀 건강과 교육이 세계 보건개발협력 분야의 사각지대인 것을 밝혀내고 연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 또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이 포함이 돼서 정부에서는 Better Life for Girls 이니셔티브를 작년 9월에 발표하시고 2016년서부터 2020년까지 2억 불의 ODA를 이 분야에 투입하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런 포괄적 소녀 건강과 교육에 대한 연구 내용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연구는 4단계로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이제 굉장히 다학제적인 팀이 모이다 보니까 저희 사회과학 하는 사람은 의대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길이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은 서로 단어를 못 이해해서 머리를 극적이면서 회의를 했는데 그래도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굉장히 그 기본적인 이슈부터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개도국을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럼 과연 과거의 한국이 개발도상국일 때는 어떤 보건에 좋은 그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이 공여국으로서 어떤 분야에 기여를 했는지를 보건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았고 세 번째 연구로는 그러면 세계에서 보건협력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좀 사각지대에 있고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녀 건강과 교육이 중요한 사업국지가 되겠다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개발도상국 당시 그 보건 시스템을 좀 살펴보았고 특히 제가 여성과 영아 중심의 그 연구 분석을 좀 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보건 시스템이 형성하고 주로 그 원조를 받아서 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하는 것을 보았고요. 보건소가 이제 초기에 설립이 되면서 60년대 들어서는 보건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고 특히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가족기획 사업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은 너무 적어서 걱정하는 세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보면은 영아 모성 사망 방지를 위한 의료 서비스가 확산이 돼서 여성들이 스스로 아이를 적게 낳아도 우리가 가족이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서 같이 가족 계획이 더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분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70년대는 지역보건사업 구축이 초기에 되면서 식수위생 사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의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졌고
80년대는 의료보험 등 복지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은 특히 세계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잘한 국가로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대는 보건소 및 지역보건사업이 확산되는 시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두 번째로 연구한 꼭지는 그러면 이러한 그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이 글로벌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 분석을 하기로 했는데 세 기관이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코이카, 지금 우리가 있는 코이카에서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보건사업이 한 198개가 있었고, 코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한 13개 사업이 있었고,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한 30개 정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 분석을 통해서 어떤 보건사업이 있었고 지역별로 차이는 있었는지 혹은 어떤 사업이 주로 이루어졌는지를 좀 전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총 프로젝트 수는 한 240여 개, 그리고 7개 분야에 좀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가 제일 많았고, 두 번째로 물위생, 청결 문제를 다루는 그 와시라고 하는 분야였고, 세 번째로 이제 모자보건으로 집중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지역별로 또 살펴보니까 한국은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주로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아시아 지역이 한 45%, 아프리카 36%, 나머지 지역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또 그러면 아시아 지역에는 어떤 분야에 집중을 했나를 봤더니 보건 분야에 했고, 물과 위생, 모자보건 분야에 했고, 아프리카는 지역 특성상 전염병, 전염성 질환, 모자보건, 기생충 분야로 집중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 결론을 살펴보면은 저희가 그 전체 ODA 규모도 작지만 보건협력 분야의 ODA도 역시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규모는 아직 좀 작은 면이 있고, 또 저희가 다른 그 공여국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저희 과제는 규모를 당연히 늘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특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또 수원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분야를 잘 맞춰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가는 것을 좀 더 열심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 잠정적인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세 번째 제가 연구한 거는 그러면 이런 그 결과를 가지고 세계로 다시 가서 세계에서 글로벌 보건 협력 분야에서 무엇이 문제일까를 살펴보고자 했는데, 제가 그 분석 툴로서 쓴 거는 MDG 보고서를 보면서 MDG가 2000년대 전 세계의 개발에 관한, 또 빈곤 퇴치에 관한 모든 사람들의 열망을 그래도 많이 그 표출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MDG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결과를 보면 MDG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지표들은 MDG 골 넘버 4, child mortality, 영유아 사망, 그 다음에 골 넘버 5, maternal health, 이 두 가지가 가장 그 취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도 많은 성공도 있었지만 지역별 편차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거 넘버 4하고 5는 전체적으로 좀 취약한 결과가 있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거를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DG4하고 5가 미달성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MDG를 통해서 유엔이나 여러 공여국들이 개입하는 연령대가 18세 이후의 가임 여성이기 때문에 혹시 그 좀 어린 연령의 소녀들에게는 문제가 없나, 제가 현장에서 듣는 말씀 중에 가장 이제 가슴 아픈 그 사례들은 9세, 10세 여아들이 자기도 알지도 못하면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듣고,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거는 이 18세 이후에 그 집중돼서 케어가 하기 때문에 좀 어린 나이로 이게 내려오지 않으면은 좀 어렵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현장에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18세 미만, 특히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그냥 어린 소녀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이들이 임신하는 경우 더 위험이 크다고 해서 그 연령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는 15세 미만 소녀들의 임신과 출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적인 보건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접근까지 필요한 포괄적인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볼 적에 이건 그 다음에서 또 가겠습니다. 그 바로 전에 보면 보건의료 서비스가 이 청소년들에게 못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상 사업에서도 소녀들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차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또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하게 된 거는 저희가 소녀 건강을 문제를 볼 적에 소녀 임신이나 출산과 같은 문제로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는 그냥 의료적으로 그 아이들이 임신했고 출산하는 거를 의학적으로 잘 도와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거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까지 가져야지만 소녀들이 정말 건강하고 바른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인식에서 조금 더 포괄적인 접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 불평등의 사회적 요인 분석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소녀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소녀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함께 보다 포괄적으로 소녀 건강, 특히 소녀 임신 출산 방지를 위한 포괄적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서 작년에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서 에티오피아의 Youth Friendly Service for Sexual Reproductive Health (YRC) 사업을 가서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특별히 관심 있게 본 거는 그럼 소녀 건강을 위한 사업들은 어떤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그 YRC 사업을 보면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소녀 건강과 교육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같이 평가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그 YRC 사업은 80개 보건소에서 20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보건 서비스는 HIV 상담, 검사, 부인과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와 또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본 것은 또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청소년들이 또래 교육자가 되어서 스스로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서는 에티오피아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커피 세레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그 젊은 친구들과 함께 보건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성교육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저희가 좀 가깝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문화적인 행사나 이벤트 저희가 함께 참여를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좀 보고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센터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졌고 특히 또래 교육이 굉장히 그 교육을 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친구들 간에 굉장히 상호작용을 통해서 둘 다 얻어가는 굉장히 많은 좋은 사업이었다고 보여졌고요. 그러나 여전히 소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차별적인 문화와 관습이 남아있어서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폭발적으로 필요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15세 미만 소녀들은 이 YRC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Youth Friendly Service Center를 이용하는 비율이 아직은 좀 낮아서 이런 것을 위한 개선책도 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가를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보건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해서 그래서 아마 한국 정부에서도 건강, 교육, 직업훈련까지 세 꼭지를 보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소녀 건강 이슈에서는 청소년 인구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청소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소녀 건강의 고위험성 임신과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녀의 건강 상태는 본인의 건강과 생명에도 직결이 되지만 그 소녀가 낳는 아이들의 영유아의 그 생명과
건강 상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녀 교육이 중요한 것은 소녀들이 역량 강화를 통해서 또 소녀들이 학교에 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임신과 출산을 방지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라리온에서 저희가 이제 듣고 있는 얘기는 에볼라 때문에 이제 시에라리온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부각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에볼라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학교들을 좀 폐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를 일단은 폐쇄하고 학교들은 문을 닫았는데, 그 결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갑자기 그 어린 나이 청소년들의 임신이 급증을 해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에볼라라는 질병이 소녀 임신까지 이어진다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인과관계를 별로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이 Save the Children에서 이제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이게 사회 문제로 너무 갑자기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중요하게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 건강이라든가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고, 해결책도 좀 포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녀 교육이 단순히 성교육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소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그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소녀 건강을 위한 기본 정신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 그러니까 소녀들의 인권을 살리기 위한 접근법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녀 시기는 다른 그 시기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특히 이제 소녀들의 보건소 접근법 같은 걸 보면은 소녀들이 산부인과를 사실은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가기 힘든 그 문화적인 여러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같이 해결해주고, 소녀들이 가기 편한, 친한, 어쩌면 이거는 학교에다 보건소에다가 그런 기능을 좀 해줘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 시기 어떤 특수성을 좀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겠고, 건강과 교육 서비스를 병행하는 포괄적인 개입이 되어야지만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자세하게 쓴 거는 국제보건 ODA 분야에서 한국이 소녀 건강을 중심으로 좀 리더십을 가지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소녀 건강 문제를 들고 나온 국가가 지금 미국이 Let Girls Learn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작년에 2015년 3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여성의 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소녀 교육을 중심으로 건강도 같이 가는데, 저희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도 있지만 상당히 상호 보완적인 그런 걸 하고 있고, 영국의 디피드나 또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있고, 유네스코 또 다른 유엔 기구에서 관심이 이제 서서히 갖기 시작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이 조금 더 리더십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소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세계 보건 협력 분야에서도 좀 리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규모로 리딩할 수 없다면은 아직은 질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특히 그 Better Life for Girls는 지금 올해 시작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MDG가 못 이룬 MDG 4하고 5를 끌고 가고, 또 SDG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젠더 이퀄리티나 보다 나은 삶에 관한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함께 해결하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저는 감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해서 제가 발굴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선생님들과 또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이슈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또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 6월쯤에 이제 개도국의 학생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그 학생 경연대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알렸지만 155팀의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페이퍼를 응모를 해왔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동안 이런
이슈에 이런 문제에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었는가 이 문제를 터뜨려 주니까 이렇게 많은 호응이 있는 걸 보고 저희도 상당히 고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다운 삶을 통한 건강한 삶의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또 작게는 작은 건 아니지만 영유아 사망률 감소, 모성 건강 증진하는 그 MDG 고를 다시 완성하는 데 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 이화대학에서 팀이 많이 오셨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